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2교시. 우리 42쪽 도시군 기본계획 볼 건데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이 영역이 세 부분이 이제, 세 파트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세 포인트를 좀 한번 잡아가 볼 수 있도록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인데, 맨 처음 시험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파트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시험 출제 영역입니다. 포인트는. 다른 거는 생략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근데 이것만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건 구체적인 집행계획이고 실행계획이고 집행하는 계획이라 생략할 수가 없어요. 뭐 도로를 설치하고 공원 설치하고 학교를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용도 지역을 정하고. 자,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말이죠. 이게 있을 때만, 광역기획권이 지정이 됐을 때만 나오는 계획이에요. 따라서 광역기획권이 지정이 안 되면 없는 계획이죠. 따라서 이건 생략할 수 있다 없다는 말 자체가 이건 뭐 부적절해요. 그죠? 그건 필요에 따라서 나오는 계획이기 때문에 뭐 생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요건 이제 드디어 생략할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저 시골에 떨어져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인구 얼마로 나와주죠? 인구가 10만으로 나오죠.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군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꾸 인구수가 줄어들으니까 계획을 갖다가 잡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있었던 초등학교도 없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매입해서 무슨 미술관으로 개인 미술관으로 활용한다는 거나 뭐 이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을 때 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또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여기에서 한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어디에서 또 중요한 게 나오냐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말이죠.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이 수립권자가 누구만 나오냐면 도시군수만 나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장군수까지 이자만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보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되어지겠죠? 특별자치도지사.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다. 도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도시군수만 수립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직 이자만 수립한다. 오직. 이게 두 번째 포인트야. 잠깐만.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점은 떴어. O에 X예요. X에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도에 이 지역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O에 X예요. X. 도지사 없다니까. 도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이렇게 수립한다니까. 도시군수가 수립하는 거지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게 아니야.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 자, 이게 승인권자라는 건 직권 상급 행정처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시장군수다, 도지사다, 시도지사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수립권자고 승인권자가 동일할 때는 승인이 없다라고 표현했죠. 잘 보세요. 자, 이 승인권자는 누구만 나오냐면 도지사만 나와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딱 맞아 떨어져요. 직권 상급 행정처한테. 자,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면 자기가 수립권자이면서 자기가 승인권자예요. 따라서 이게 없어요. 여기서 내용이 확정이 돼버립니다. 내용이 가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틀리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뜬다니까. 그러면 틀리지. 내용 됐어요? 이게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고, 이자가 수립하면 자기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내용을 여기서 확정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떴느냐? 봐요. 특별시장부터 이렇게 특별자치도지사까지 이걸 수립하게 되어지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이 뜨면 다 틀린지를 안다는 말이야. 근데 어떻게 떴느냐? 최근에 계속해서 뜬 지문이 이런 지문이야. 광역시장 하나만 딱 떼요. 자,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이 떴어.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것도 같은데. 혼자 생각해. 여기서 여기까지 뜨면 맞아? 하나만 떼면 틀려버려.
이렇게 해서 세 군데 포인트가 세. 자,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 강의하겠습니다. 자, 43쪽. 자, 43페이지 보면 영입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수립권자와 대상 지역의 수립권자 양가로 1번. 수립권자 원칙 나와요? 예. 중간에 보니까 원칙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별표 딱 치고 오직 이자만이 합니다. 도시군 수반해요. 자, 밑줄 그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우수까지 밑줄 그어요. 이자만 수립한다. 수립한 자는 이자만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밑에 줄 예외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쳐야죠.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두 번째 줄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이죠.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서 별표 치고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이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일본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자, 밑줄 그어요. 자,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밑줄 그어 놓습니다. 인구 얼마 이하?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이죠. 밑줄 그어 놓고. 자, 2번 갑니다.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여기부터 밑줄 그어요.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밑줄 그어 놓고 모두 포함의 네모였고 별표 칩니다. 인구 얼마? 옳지 10만 명 이하인 시군이다. 전라남도 시군이 가장 많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모두 포함이라는 거.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네, 요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자, 밑에 인접한 관할을 포함한 수립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밑에 가겠습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그어요. 이자가 누구? 수립권자는 이렇게 되죠. 자, 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 밑줄 그어요. 인접한에 동그라미 칩니다. 인접한 특별시, 시군까지 밑줄 그어요. 도시군이죠.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밑줄 그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우리 천안에서 도로 깐 다음에 아산시까지 이렇게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인접한 아산시까지 포함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떴겠어요?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떴겠죠? 예, 그것도 출근했던 거야. 있다. 자, 넘어갑니다. 자, 44쪽 자료에 협의라는 말 동그라미 쳐요. 이때 아산시장하고 협의는 해야 돼. 살금살금 깔아 들어가야 돼. 협의는 해야 되겠지. 이건 개그 아닌 개그지? 자, 밑에 가겠습니다. 03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밑줄 그어요. 자, 내용에 동그라미 칩니다. 뭐 이건 안 읽고 시험장 갑니다. 읽을 것도 없는데 우선 동그라미 1번에 지역적 특성에 밑줄 그어요. 천안은 천안이란 지역적 특성, 그 다음에 특히 지역적 특성 중에서 도시군에 있어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게 용인시라 그랬어요. 용인시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이게 보전권역과 이게 이제 자연 보전권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또는 과밀억제권역이 상존하는 이러한 도시로서 우리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보전 목적으로 가자 하면은 자연 보전권역 쪽에서 그 다음에 개발 목적으로 가자면 과밀억제권역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 도시군에 있어 지역적 특성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봅시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요. 여기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죠. 자, 잠깐만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세 번째 이게 기반시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이렇게 나와요. 이건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이니까 설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는 거고 여기는 봐봐. 설치한다는 말이 아니고 6번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서 방향 잡는 계획 아니야. 이렇게 청사진 계획. 방향과 틀을 잡아주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고. 뭐 설치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쪽이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8번의 경관에 관한 사항 밑줄 그어요. 아까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왔죠? 36쪽 한번 봐요. 차이점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공부할 필요는 없어. 여기서만 이해하고 그냥 넘깁시다. 36쪽 제일 밑에 보면 경관에 관한 사항이요.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이요. 계획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나오죠? 다시 원위치에서 44쪽에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보니까 동그라미 8번에 경관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네. 자, 밑에 갑니다. 양가로 2번 수립기준 동그라미 치고 제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기준하면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제일 끝에 밑줄 그어놓고 조그맣게 별표 쳐요.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자, 오른쪽 갑니다. 45쪽에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나와요. 자,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그거 하나 별표 쳐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 쭉 밑줄 그어요. 포괄적 동그라미 칩니다. 계략적 동그라미 쳐요. 수립하도록 할 것. 이걸 뭘로 바꿔버리면 안 되냐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다 써놔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써놓고 X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자체가 이게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큰 틀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계획이니까 포괄적이고 개략적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2030 프로젝트에서 우리 천안시를 갖다가 뭐 100만 도시를 육성하겠다. 2020년까지 예를 들어서 2025년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큰 틀을 제시하는 거야. 자, 그래서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준다는 거. 자, 넘어갑시다. 46쪽 갑니다. 자, 46쪽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자, 46쪽에 보면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박스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나와요. 네모였고 공청이 네모였고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조사 내용에 거기에 2번에 토의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놔요. 밑줄 그어놓고 자, 오른쪽 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체류에 예위 나와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밑줄 그어요. 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이렇게 나오죠? 토지적성 평가 다음에 받아 적어요. 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고 받아 적습니다. 토지적성 평가 첫 줄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적성 평가 뒤에 받아 적어요. 토지적성 평가 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고 받아 적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적성 평가 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 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우선 밑줄만 그어봅니다. 기억본 보겠습니다. 자, 토지적성 평가를 갖다가 하지 않는 경우인데 A번 봐요. 기억본 A번.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 밑줄 그어요.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봐요. 재취약성 분석에 관한 분석인데 A번 보겠습니다. 니은번 A번. 자, 거기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 밑줄 그어요.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지방의 의견 청취 나왔죠? 그 의견 청취 네모였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설명을 드려요. 설명. 자, 우리 비구숙적 행정계획은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청사진 계획은 말이죠. 이렇게 수립의 삼지창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수립권자가 수립하기에 앞서 뭐를 하냐면 이렇게 기초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와줘요. 자,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한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하자 이렇게 나와줘요. 잘 보겠습니다. 근데 기초조사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 1년 전에 생겼어요. 추가적인 기초조사항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토지적성 평가하고 토지적성 평가 있죠? 토지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말. 재해 취약성 분석이 있어요.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이와 같은 두 가지가 추가적인 기초사항이 이게 들어갔어요. 자, 잠깐만. 원래 토지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에서 있는 거예요. 실행계획에서. 자, 그런데 이 토지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갖다가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넣었어요. 넣은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우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하는 토지적성 평가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해서 원활하게 바로 밑에 있는 하위 행정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 재해 취약성 분석을 도시군 단위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국토가 재해 예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취지밖에 없습니다. 자, 좋아요. 왜 만들었는지 알 것도 없어. 사치야, 그냥.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상 여기 봐봐.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에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알파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 이 정도.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런 말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공청회도 의견 들어주는 거고 의견 청취도 의견 들어주는 거죠. 자, 이게 외부적 행정절차, 바깥식구 의견 청취하는 거, 이게 내부적 행정절차, 안식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과 관계 전문가는 행정청이 아닌 자들이니까 공청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 지방의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치법규라든지 조례를 만드는 입법 기능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갖다가 시장군수나 이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단독제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시장군수, 여기서 나오는 시장군수 이런 자들은 행정청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군 이렇게 안 나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자들은 사람이 아니야. 행정청이야. 단독제 행정기관이라고 그래, 이런 자들을. 그래서 이렇게 단독제 행정기관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갖다 행정청 내부에서, 우리가 행정청 내부에까지 가서 우리가 간섭할 수는 없거든. 그걸 우리를 대표해서 간섭해 주는 자가 누구냐면 이자야, 지방의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통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해.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 하려고 그러면 이 한 새누리당인가? 이 의원들이 발목을 잡아서 뭔 일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이거 통제적 기능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특별자치의회, 특별자치도의회, 시의회, 군의회 이렇게 돼. 이걸 함축 표현해서 지방의회라고 표현한 거야. 이자가 이제 의견 제시할 때는 30일 이내 의견 제시한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 내용이야 이 내용.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토지적성 평가를 5년 내, 이 입안일로부터 5년 내 한 적이 있다면 이걸 생략할 수 있고 재취약성 분석을 한 적이 있다 하면은 이것만을 또 생략할 수 있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냐면 도시군 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자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5년마다 재검토다 하는 내용이 즉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만 있는 내용이야.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니까. 광역도시계획에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근데 이 5년마다 재검토하는 대상이 뭐냐면 도시군을 단위로 해서 이게 5년마다 재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안이요. 그러니까 저기에 5년마다 재검토하자 하면 틀린다고 저건. 근데 이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런 한 적이 있다 하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지. 이걸 한 적이 있다면 이걸 생략할 수 있고 이걸 한 적이 있다면 이걸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제가 첫 줄에 토지적성 평가 다음에 또는 재취약성 분석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만약에 이 토지적성 평가 한 적이 있으면 이 둘 다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뜻이 아니라고 이게.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써드린 거야. 자, 그 밑에 이제 의견 청취하면 지방의 의견 청취고 30일 내 의견 제시 밑줄 긋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30일 이내 의견 제시하자. 여기까지.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지금 여기 할 거야. 이제 승인 절차 할 거야. 승인 절차 먼저 설명하고 책을 체킹하게요. 자, 이거 봐요. 자, 우선 도지사가 시장 원수가 이렇게 수립한 경우에는 이렇게 제출해서 승인 신청이 있겠죠.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 봐봐. 여기에 협의 거쳐서 하트 모양 2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고 도지사니까 도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자 이렇게 딱 걸리겠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수립권자인 시장원수가 내용 확정을 여기서 한 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 협의 요청을 받은 자고 원칙적인 수립권자한테 안을 송부해버리면 자, 중요한 게 이거요. 시장군수가 시군의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를 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 이렇게 나온다고.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잘 봐요. 이제 이거 봐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가 이게 수립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승인권자라니까. 그래서 자기가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이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내용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수립 자체가 입안 플러스 결정 의미요. 근데 여기는 이게 같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용이 결정된 게 아니고 여기서 결정되니까 내용이 확정이 여기서 되니까 자기가 입안한 내용을 자기가 결정해야 돼.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자, 이자가 수립하면 이제 나머지 단계가 2단계가 나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해 지방도시 심의를 거치한다. 자, 이게 이제 시에 들어가야죠. 이자가 수립권자면 승인권자니까 이자한테 그대로 해 들어가겠지? 그래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자. 이렇게 나오겠고.
이렇게 특별시장부터 도지사한테. 그러면 요자가 이제 협의 요청을 받은 자한테 하나 송부를 하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한테 송부한다는 말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 이렇게 딱 걸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2번씩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2번씩. 이렇게 나와야 돼. 우리 책에는 조금 내용이 부실합니다. 요 내용이라는 거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81번 문제 맞췄어? 82번 문제 맞췄어? 이제 83번 문제 맞춰 들어갈 거예요. 끝났죠? 딱 끝. 자, 사실적 한번 봐요. 제일 밑에. 제일 밑에 3번 거기 협의의심이 나오죠? 자, 동글뱅이 1번 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 밑줄 쫙 그어놓고 이 시장군수가 빠져있는 이자만 빠진 여기 봐요. 이자만 빠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수립권자죠? 시장군수가 빠진. 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 동그라미 치하죠? 지방도시기능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넘어갑니다. 48쪽 가요. 자료의 2번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밑줄 그어야죠. 자, 특별시장부터 이렇게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의견 제시하자. 선생님들 요 내용이에요. 이 내용 30일 이내 의견 제시하자. 이 내용한테 이렇게 협의 요청을 받은 자네. 이 내용 둥그스름하게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고. 자, 밑에 2번 송부 공고 열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수를 송부해야 하며, 자, 대통령령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자, 제 끝줄 봐요. 서류, 관계 서류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이 말 나와요? 밑줄 그어놓고 30일 이상입니다. 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공고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일반 열람, 밑줄 2줄. 일반 열람, 며칠 이상 열람 기간이 며칠? 30일 이상이 있지? 30일 이상 열람이요. 밑줄 그어놓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선생님들 잘 봐봐. 이 내용이라니까? 이렇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 이 내용이야. 우리 책이 좀 보기가 힘들게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자, 유학집은 좀 쉽게 엮어져 있을 거예요. 자, 밑에 가겠습니다. 밑에 양가로 4번을 보면 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이 이렇게 나오지? 이제 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짜증을 부리는 거야. 해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이 뜻이야. 낮에 웃어서 한번 해놓는데 별로 웃고자 하는 의욕들이 없어요. 시 그걸 지워. 해시 이 뜻이야. 짜증 부리는 거야. 시 이걸 지웠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입니다. 자, 도지사 승인이죠. 이거 한번 보는 거예요. 도지사 승인. 시장군수가 하면 이게 협의 이게 승인, 도지사 승인 맞자 이 내용이겠지? 자,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 네모였거나요. 자, 필요 없고 제일 끝에 2번 협의 후 심의 밑줄 긋고. 자, 동그라미 1번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자, 협의한 후 협의 동그라미 치고 지방도시기능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 동그라미 쳐요. 해놨어요?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제외 3번 송부 공고 열람 이렇게 나와.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군수의 관계수를 송부해야 하며 관계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그어요. 이게 30일 이상입니다. 열람기간 30일 이상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내용을 보면 열람기간 30일 이상으로 나와. 열람기간 30일 이상 이렇게 써놓고 그 계획을 공고하고 공고 동그라미 쳐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 일반이 열람 네모. 며칠 이상 열람 다시 한번 가로 열고 30일 이상 열람 이 뜻이야. 이렇게. 좀 내용이 조금 부실합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 이 내용이라고. 이렇게 쉽게 제가 풀어드린 거야. 자, 그 다음에 05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나오죠? 자, 1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그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관자죠. 자, 5년마다 동그라미 치고 조그만하게 별표 칩니다. 바로 밑에 줄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밑줄 그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가겠습니다. 자,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49쪽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50쪽에 보면 내용 나와요. 재료의 내용. 자, 50페이지 갔어요. 재료의 내용 동그라미 치고 1, 2, 3, 4, 5, 6 딱 묶어서 별표. 50페이지. 자, 이 내용 시험 문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8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1번 봐요. 용도지역 밑줄 그어요. 자, 1번은 뭐가 나와요?
용도 지역하고 옳지 용도 지구하고 잘 보세요. 이거 봐요. 자 어디가 이제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대요.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용도 지역이니까 지정 또는 변경이니까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죠.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요. 자 어떤 지구가 즉 경관지구가 지정이 된대요. 미관지구 지정된대요. 어떻게 지정된대요?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요. 다른 건 내용 공부 안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하고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건 나온다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봐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부산자원 포구역 밑줄거예요. 요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옳지, 용도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용도구역 네 군데죠. 불러요. 개발제한구역,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 시가화 조정구역,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나오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도시자연공원구역, 이 광덕산 그리고 여기에 있는 봉수산 모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뭐 영종도에 200만 제곱미터에 지금 현재 15년간 지정이 됐고,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대청뜸에도 대청호에도 지금 지정이 됐으며, 그리고 어디에도 저기 통영 앞바다 여기 앞에 허베이 팀스피리트 기름 유출 사건 터졌을 때 거기도 김양시장 많이 기름 유출돼 가지고 피해를 봤죠. 거기서 주민의 보상도 이루어지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네 가지를 뭐라 그래요? 용도구역이라 그럽니다. 이거 개발제한구역 이런 거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한다고요? 봉수산 지정할 때 어떻게 해요? 입안에서 결정고시 갑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기반시설 밑줄그야죠. 설치정비 개량입니다. 요 같은 게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어떻게 설치한대요? 입안에서 결정고시 합니다. 공원 어떻게 설치한다고요? 입안에서 결정고시. 학교 어떻게 설치한다고요? 입안에서 결정고시 갑니다. 실무에 가면 이런 내용 많이 볼 겁니다. 지금 공람하니까 열람들 하십시오 하고 이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들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4번 도시개발 사업 밑줄 정비 사업 밑줄 거예요. 4번에 무슨 사업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하고 옳지 정비 사업이 나와줍니다.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잘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자체는 도시군관 입안에서 결정고시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디에서 어떻게 어디 지정하고 어디에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고 누가 시행하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가서 할 거냐, 다 하면 어떻게 중간검사를 받을 거냐, 중고인가를 어떻게 받을 거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법의 SQ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에서 기울합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과 정비 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면 틀려버린다고. 이게 구역이요, 이게 사업이요. 사업이라니까 이게. 구역은 지정 절차에 해당이 되니까 전부 다 절차법에서 기울해. 개별법에서 기울합니다. 사업이요, 구역이요. 사업이라니까. 나중에 이해하자고. 하면서 또. 도시개발 사업 내에서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용도지역이 바뀌어지고 기반시설 설치하고 다 그런 내용들이요. 자, 5번째는 구역 먼저 나오고 계획이 나와요. 자, 봅시다. 40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밑줄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과외 동그라미 치고 지구단위 계획 밑줄 거예요. 구역이 먼저 나오죠. 불러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다시 한번 구역이 먼저 나와요.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뒤에 계획 나오죠. 무슨 계획? 옳지,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뭐가 먼저 나온다? 구역이 먼저 나온다. 지구단위 계획까지는 3년 내에 나와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6번째도 구역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계획이 나중에 나오죠. 지금 보니까. 자, 6번째 입주기재 최소구역 밑줄 그어놓고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과외 동그라미 칩니다.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구역이 먼저죠. 불러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그 다음에 옳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건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저 따라서 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구역계획, 구역계획, 입주기재 최소구역, 입주기재, 밑에 것부터 했어.
한번 내가 실수하면 징그럽게 좋아해. 막 웃고 깔깔대고 난리야. 자기네들은 맨날 틀리면서 자기네들은 맨날 틀리면서 떳떳해. 그리고 또 주무시기까지 해 또. 어? 나는 떳떳하다 이거지. 틀린 게 대답해놓고. 내가 한번 여기서 틀리게 해봐 그냥. 자, 따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 구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천장 보세요. 천장. 천장 봐. 잘 봐봐. 천장에. 잘 보면 쓰여 있어. 6가지 쓰여 있지? 쓰여 있다? 안 쓰여 있어? 아, 쓰여 있다고 해야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이지. 꼭 트집 잡고 그래야. 자, 첫 번째 뭐 있어? 관리계획 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번째는 뭐 있고? 용도구역. 4가지 물어볼까? 아니까 안 물어봐야지. 네. 자, 세 번째가 뭐 있다? 기반시설. 네 번째 사업사업 2가지.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5번째 구역계획 나오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6번째 구역계획 나오지? 입지규제 최소 구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자, 깔끔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그래도 2개라도 대답하려고 해봐야지. 하나만 대답하고 6번째까지 계속 있다면 뭐. 자, 첫 번째 뭐가 나와?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번째는 용도구역 4가지 나오지? 세 번째가 뭐가 나오고? 기반시설. 그 다음에 4번째가 사업사업 나오는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째가 구역계획 나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6번째 구역계획 나오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제가 이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첫 글자 안 따요. 첫 글자 안 답니다 이거. 의미가 없어. 자기가 자기 집 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래야지. 그래야 찾아가는 거지. 외우고 있다 그래? 가자마자 자, 왼쪽으로 가서 다시 왼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엘리베이터 앞에 선다. 언제 다 외우고 있어 이걸? 안 했어야지. 그건 개그도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자, 그 밑에 봐요. 50쪽에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 수립 등에서 이반권자 이렇게 나오죠? 50쪽에서 51쪽까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거야. 이게 내용 안 읽어봐도 좋아요. 그거 읽어볼 필요가 없어. 자, 이거 잘 봐요. 자, 지금 제가 어떻게 갈 거냐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게 특공장도로 간다. 이렇게 큰 틀을 잡을 건데 특공장도 이렇게 갈 건데 잘 봐봐. 도시군을 관할구역을 해서 관리하는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이와 같은 계획들은 누가 입안을 해야 되냐면 원칙적으로 누간을 갖다가 계획을 입안해야 되냐면 도시군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군수니까 특별시장, 그 다음에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에,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누구냐면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도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다. 우리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처럼 알펜시아 사업을 강원도 내에서 한다, 도지사가. 그럼 도지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잘 봐봐. 우리 기본계획은 누구만 수립하냐면 이가만 해? 시장군수만이?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에도 설치하는 자가 도시군수만 해야지. 이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정부에서 막 설치한다고. 이거 실행하는 계획이니까 그래. 정부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 계획 잡는 계획, 방향 잡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요건 도시군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향 잡는 계획이니까 도시군수만 하는 거고 이건 깔아 들어가는 거라니까. 정부에서도 KTX 같은 거 설치하는 거지. 도시군수가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건. 인천국제공항처럼 천주국제공항처럼 할 수 있는 건 정부에서 해야 돼. 그런 계획들은. 이건 집행하는 계획이고 실행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정부다, 도지사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 천안에서 아산까지 이렇게 도로 깔겠다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설치에 관한 내용들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산시 일부를 이렇게 포함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같이 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입안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공동으로 입안하자. 근데 천안시 야 니네 행정구역이니까 네가 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협의에 의해서 지정한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아니 네가 해라. 네가 원래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쌈박질한다 하면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이거요. 중요한 게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도내에서는 도지사가 강제 지정합니다.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도에 걸쳤다 이렇게 되면 정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제적으로 지정해요. 장관이 지정합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봐요. 협의가 안 되면 상급 행정청에서 바로 이게 강제적으로 지정한다는 말은 여기에 나온다니까. 실행계획에서 나온다니까. 누가 실행했든지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방향 잡는 건 강제적으로 지정한다면 안 된다니까. 이 화장장 설치하겠다는데 야, 얘 제외하고 네가 해라 수립을. 말이나 티냐고 이게. 여기다가 할 건데. 조정 신청한다 이걸요. 끝까지 자기네들이 방향 잡아야 돼. 이건 집행하는 계획, 실행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누가 하든지 상관없다니까. 쌈박질하면 강제적으로 지정해서 해. 여기에서 협의 안 되면 강제적으로 지정한다는 말이 여기 나오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저기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틀린다니까. 그러네. 이걸 자세히 알 건 없어. 큰 틀로 이렇게 특별시장부터 이렇게 공동위반 특공장도로 가자 해서 특공장도 이렇게 한번 잡아가 보는 거야. 외울 필요는 없는데 따라서 한번 해봐요. 특공장도. 특공장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이는 뭐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렇게 도시군수만 수립하는 거고 여기는 정부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되는 거야 이게. 이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50쪽, 51쪽에 설명이 됐고 더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넘어가서 이제 52쪽 한번 가봅니다. 선생님들. 52쪽 한번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재료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서 양가로 2번, 1번 상위계획과 부합 이 말 나와요. 자, 지금부터 밑줄 긋고 별표 쳐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한번 쫙 그어놓고 별표 쳐요. 밑줄 한번 쫙 그어놓고 별표 한번 쳤어요. 자, 그러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내용이지. 그러면 잘 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계획과 부합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은 이 계획이 상위 계획이라는 얘기야. 이게 하위 계획이고. 내용 됐어요?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도서 밑줄 그어놓고 계획설명서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잠깐만. 제 설명 조금만 들어요. 이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럴 것 같다라는 것만 이해해요. 자, 잠깐만요. 이 계획관리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도면으로 그려서 그림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줘야 이걸 갖다가 우리 누가 결정권자가 결정을 보고서 결정을 내린다고. 그렇겠지? 어디가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 땅까지가 지정이 됐는데 이걸 그림으로 표시해줘야 돼. 그냥 말을 뿌려야 돼. 말로 해줘야 돼. 그림으로 해줘야지. 그 나무 한 그루 있는 데부터 거기 올라가면 두 북이 있잖아. 그쪽으로 해서 좌측으로 돌아서 가면 되지. 거기까지 지정됐어. 괜히 했어요. 기반시설 도로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지. 도로가 누구 땅까지가 도로가 얼마만큼 가부 땅이 이게 수용이 되는지 이것도 그림으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방권자가 이런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자, 그러면 어떤 표현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거기서 방금 한번 밑줄 친 부분이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도서라는 말이 나와. 계획도서, 그 다음에 계획설명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잘 봐요. 여기 이렇게 해봐. 이렇게 계획도에서 이게 도가 있잖아. 이게 도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면과 관계 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도면에 축척이 나올 건데 얼마짜리로 해야 되냐? 통일돼야 되지. 그래서 통일된 축척이 1000분의 1 아니면 이 5000분의 1 둘 중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5000분의 1.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 이 두 가지 축척으로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걸 해서 제출해줘야 이 도면을 보고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이런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지적이 표시되겠지. 이게 임야이면수 61지번, 임야이면수 62지번이. 자, 그러면 이게 대이면서 예를 들어서 1026지번이다. 이런 거에 여기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지형입니다.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해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오른쪽 위하고 왼쪽 위가 조금 높네. 이쪽으로 내릴수록 이렇게 좀 낮고. 그렇지? 그렇게 그림이 보여지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뭘 그래. 여기에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여기는 제일 높으니까 이쪽에 공원으로 조성하고, 여기는 이렇게 학교가 들어오도록 하고, 천안 부일고등학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아파트 들어오도록 하자. 이렇게
천안 부일구가 재단이 하나 건가? 하나에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조성하는 거야. 땅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 이렇게 조성하자.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지. 그래야 이게 그래 국공유지 이게 천안시 땅인가 정부 땅인가 된다는데 이게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이게 갑의미한데 이게 학교 부지로 수용이 돼서 되는구나. 하나가 가지고 있던 땅이 요 땅은 하나 땅인데 요게 이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네. 한눈으로 보면 알 수 있지. 이런 것 도면을 갖다가 그려서 제출을 해줘야 된다고. 자, 이 내용을 조금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게요. 자, 거기 보면 2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두 번째 줄 시도이사 시장 또는 군수를 밑줄 한번 그어봐. 이자가 누구야? 이방권자야. 여기 잠깐만 이 내용이에요. 선생님들 도시군 관리계 이방권자 이걸 행정청을 갖다가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밖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딱. 그치? 이방권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도서 밑줄만 그어요.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 밑줄을 긋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초조사 결과 등이 들어가는 건데 재원 조달 방안 경관계획들도 포함한다 해서 나와 있죠. 이걸 작성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요런 것들 지형도면들 작성하는데 이게 이제 이방권자가 하는 건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봐요. 도시군 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자, 축척 1,000분의 1 밑줄 그어놓고 축척 5,000분의 1 밑줄 그어요. 이 둘 중 하나로 갑니다. 자, 세 번째 줄 봐요. 지형도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동의로 작성하자 밑줄 그어놓고 다만의 동그라미 쳐요. 자,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해도, 해저, 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가름할 수 있다. 자, 해도, 해저, 지형도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이게 쓰는 게 어디냐면 선생님들 요거예요. 요거. 우리 수산자원 보구역이 통영 아파트에 지정이 된다. 뭐 전복 양식장, 굴 양식장에 지정이 된다. 뭐 이런 때는 이게 없잖아, 이게. 이런 게 없으니까 여기에는 해도나 해저 지형도를 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해도나 해저 지형도를 쓴다. 이렇게 돼요. 해저 지형도를 쓴다. 그랬는데 이걸 보면은 말이죠. 제가 이게 의문스러웠어요. 이 우리 NLL 무슨 놈 오늘 또 뭐 포탄 쓰고 그랬다 그랬죠. 김정은이가. 그런데 이게 NLL을 넘어서 이게 포탄이 떨어지면 내가 생각에는 물결 치고 그런데 바다에 떨어지는 건데 어떻게 우리 쪽으로 떨어졌는지 저쪽으로 떨어졌는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 말이야. 그걸 갖다가 선 그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지? 파도 이렇게 치는데 근데 거기에 제가 한 4년 전에 저기 목포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해군 간부 한 분이 이 강의를 들었어요. 이제 퇴직하면서 내가 이거 한번 따봐야 되겠다 해서. 근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정확하게 이게 가능하대요. 위치 표지가. 정확하게 가능하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면서 차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하면 그 가리키잖아. 도로까지. 그렇게 정확하대요. 그게.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물개 치는데 모르겠다가 포탄이 이쪽으로 떨어지는지 저쪽으로 떨어지는지 어떻게 하냐 이게. 이게 선을 그어놓은 것도 아닌데. 해군 출신들이 여기 있어요? 해병대는 모르나 그걸? 해병대가 짱이지.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 참 대단해. 그 위치가 정확하게 이게 표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공유 수면에 지정할 때는 이게 안 나오니까 이걸 좀 쓰자 이런 내용입니다. 수산자원 보고육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거기 2번 봐봐. 거기에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밑줄 그어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총괄도라는 표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뭐 5환분의 1 이상의 이 지형도로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예. 아무튼 뭐 총괄도라는 것도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다. 여러 장 나올 때는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차등 위반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차등 위반이란 말. 균등 위반 해버리면 틀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기반시설 설치할 때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맞게 인구 밀도에 맞게 설치돼야 되겠고, 그러면 시골은 시골같이 농촌 같은 경우는 시골에 맞게 이게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등으로 위반하자 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에서 수립 기준 밑줄 그어놓고 제가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 잡으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두 번째 줄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밑줄 그었습니다. 나머지는 읽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겁니다. 자, 54쪽 갑니다. 넘어가 보세요. 자, 54쪽에 가보면 제일 위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반의 특례라는 표현 나와요. 자, 1번에 조속 위반의 경우라는 표현 나옵니다. 조그맣게 별표 치고 시험 문제 한번 최근에 떴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그어요. 이자가 위반권자죠. 자, 위반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 밑줄 그어요. 조속히 위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밑줄.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부분에 밑줄 그어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듣겠어요? 함께 입안할 수 없다로 듣겠죠. 잠깐만, 이 내용 한번 봐요. 이 내용을 뭐라 그러냐면, 자, 원래 이 행정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이 상위계획이 나오면 말이죠. 여기에 부합등이 이제 수립돼야 되니까 하위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건 지침이 되고 이건 부합등에 수립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동시에 입안할 수 있습니다. 입안, 동시에 수립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패스트 트랙은 행정계획 수립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사업을 진행시킬 때도 패스트 트랙 방식을 써요. 이 패스트 트랙 방식을 가장 좋아했던 게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MB 정부에서.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보면 각종 사업 뭐 KTX를 설치한다라든지 뭐 이거 깔아 들어간다는 거나 무슨 놈의 도로를 설치한다는 거나 민자고속도로를 설치한다는 거나 이걸 갖다가 뭐 몇 년간 공기를 앞당겼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인천대교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대교 요게 뭐 21점 몇 킬로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거 설치할 때도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들어가서 공기를 2, 3년 앞당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패스트 트랙 방식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중공검사의 시기를 갖다가 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계획 변경 때문에 그래요. 한 5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 짓는데요. 계획 변경이 굉장히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모든 공사라는 것 자체는 변경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패스트 트랙 방식을 쓰면 무슨 말이냐면 설계하고 착공을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설계 착공을 부분적으로 설계 변경 들어가면서 착공하고 계속해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공기를 앞당겨요. 이게 패스트 트랙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는 걸 얘기하죠. 동시 입안할 수 있다. 자, 우리도 패스트 트랙 방식을 많이 써요. 졸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졸면서 이런 걸 많이 하지. 아니 그래 우리도 뭐 그냥 잠도 보충하고 공부도 보충하고 이런 걸 우리 상당히 많이 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한번 떴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떴어요. 몇 년 전에. 자, 뭐 협의 필요 없고 밑에 양가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4번에 별표 한번 쳐야 되겠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한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그거 이제 밑줄 그어놓고 별표 딱 치는데 선생님들 제가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여기서 이제 개정되고 신설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은 시각각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 개정되기도 하고 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선생님들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건 개정됐습니다만 알려드릴 필요가 없을 때는 제가 과감하게 삭제를 해요. 안 알려드립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하면 제가 꼭 알려드리고 별표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하고 더 이상 공법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눈길을 줄 필요는 전혀 없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내용 아시겠어요?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해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의 직접적인 구성력이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말이죠. 주민하고 같이 합니다. 행정청하고. 그러나 우리 행정청은 말이죠. 행정계획은 말이에요. 행정청만이 수립해요. 이건 이제 계획 곡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절대 주민이 같이 수립 못합니다. 그런데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참여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주민한테. 주민이 직접적인 입안권은 없어요. 주민이 입안을 해달라고 제한권을 줍니다. 이걸 제한권을 갖다가 신청권이라고 얘기하는데 행정계획의 수립 신청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민한테. 이 주민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인 주소는 없지만 토지를 땅을 가지고 있는 이 토지 소유자인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하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져요. 그래서 이 주민은 직접 입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에 딱 걸립니다. 제한권을 줘요. 신청권을 준다는 얘기죠. 입안 신청권을 주게 되는데 주민의 입안 제한은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는 거냐? 이렇지 않아요. 자기 땅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이걸 풀어가지고 중심 상업적으로 바꿔달라 이런 건 제한 못합니다. 자, 뭐만 제한할 수 있냐면 꼭 이런 게 나온다니까. 내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이니까 이게 도시적으로 바꿔달라 이런 거 제한 못 한다니까. 뭐만 그러냐면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하고 지구단위에 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죠. 법이. 이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그래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그렇습니다.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개발진흥지구를 보면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개발했다 이런 내용 나오죠.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그 중에서 이것만 해당 사항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이 세 가지만 위반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잡아가면 되냐면 기지개로 잡아갈 겁니다. 기지개. 이 기지개 따라서요. 기지개. 주민의 위반 제한. 주민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해버리면 틀려요. 위반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을 뿐이지. 따라서요. 기지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기지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기지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 기지개. 주민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개. 잘 보세요. 잘 봐요. 이 내용 잘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봐요. 자, 기반시설 보겠습니다. 잘 봐요. 기반시설 초등학교 하나 설치해달라. 여기에 초등학교 하나 설치해달라라고 위반해달라고 제안할 때는 여기에 있는 주민 한 사람이 갑이라는 자가 가서 제안한다. 콧방귀도 안 껴요. 이게 구체적으로 동의요건이 만들어졌어요. 얼마냐면 이 전체 기반시설이 들어오는 이 대상 면적입니다. 이 대상 면적 전체 면적이에요. 이 대상 면적에 여기다 써놔야 돼요. 기반시설 이런 게 들어오는 대상 면적이죠. 이 대상 면적에 대상 면적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잘 봐요. 이 5분의 4가 대상 이 토지 면적입니다. 대상 토지 면적. 다시 대상 면적이라는 말을 써버리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토지 면적입니다. 대상 토지 면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왜 해요? 잘 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여기에서 지금 1000명이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100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1000명이라니까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이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999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999명 전부 다 무시하고 갑만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해달라고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면적의 5분의 4 이상 80% 이상입니다. 이자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가본자 가서 제한해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나 여기에 999명 다 가도 콧방귀도 안 껴요. 내용 이해가죠? 가진 자와 묵은 자이라. 아이고. 그 내용이야, 이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 이거 있잖아요. 이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위반을 제안해요.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차이나타운을 한번 조성해보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가 지금 한옥마을에 살고 있는데 각종 규제가 심하니까 이걸 한옥마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장사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 같은 것도 좀 팔 수 있도록 좀 해보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안하려면 반드시 이 대상 토지 면적입니다. 대상 토지 면적에 있어서 3분의 2예요.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에 있어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 걸린다. 받아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 내용이 신설됐어 지금. 이 내용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자, 다시 한번 따라서요. 기지개. 주민의 위반 제한. 기지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기지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 요 기지계는 이게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의요건이 생겨났다 그랬지? 기반시설은 얼마? 5분의 4. 5분의 4. 나머지 지계는 지구 단위 개발진흥지구. 지계는 3분의 2. 기지계에서 기반시설은 얼마? 5분의 4. 지계는 얼마? 옳지. 그렇게. 자, 체킹 한번 해보게요. 자, 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2번 제안 보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영역입니다. 주민 동글배기 취하지요.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밑줄 그어요.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여기 봐요. 자, 이게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원칙적인 도시군사에게만 제한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위반권자에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정부에서 위반한다면 정부에게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반영여부 통보가 이제 여기에 45일인데 좀 이따 봅시다. 중요한 거 나오니까.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제한세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밑줄, 계획설명서 밑줄 이게 전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잠깐 봐요.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지역도면 작성까지는 주민이 못한다고. 그래서 실제적인 사례를 보면 어떤 지역에 갖다가 초등학교를 설치해달라고 니네들이 제안을 하느냐 하면은 그 지역의 위치, 지번 정도 해서 학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끌적끌적 A4 용지에다 그래서 주면 그걸 정확하게 어디에서 그리냐면 행정청에서 다시 그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는 것 정도로 위치는 표시해줘서 제출해줘야 돼. 정확히 도시군관리계획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이걸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1번 봐요. 기반시설이죠. 밑줄 걸었습니다. 그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이거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5분의 4 잡아야 돼요. 기지개. 자, 그 다음에 2번. 2번과 3번 묶어야죠. 이게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 이거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동그라미 2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자, 그 다음에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밑줄 거예요. 여기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교정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3번 보면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이 표현 나오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를 지워요. 이걸 지우고 뭘로 바꿔 쓰냐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바꿨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바꿉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편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바꿨었어요? 네, 자, 됐어요. 자, 그 밑에 처리 결과 통보 밑줄 걸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처리 결과를 갖다가 제안을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이걸 갖다가 통보해 줘야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통보기간 보겠습니다. 통보기간에 동그라미 치고. 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자, 밑줄 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밑줄. 위반권자는 이렇게 써놓습니다. 위반권자는 제한일로부터 밑줄 그어요. 45일 이내 동그라미 칩니다. 별표 치하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한다. 밑줄 그어요. 자, 우리 공법상 반영 여부 통보는 60일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것도 60일이었어. 그런데 반영 여부 통보가 45일로 개정된 거야, 이거. 그래놓고 시험 문제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이거 강조합니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 60일이요? 45일이요? 45일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 이번에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밑줄 긋고. 다만 또 계속 밑줄 그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해서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장 75일 이내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밑줄 긋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그어요. 위반권자는 자, 제안을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문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잠깐만요. 자, 우리 위반권자가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는 건 자문을 거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결정 단계, 승인 단계에서는 심의를 거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비용부담 봐요. 판가로 3번 비용부담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도시군관리계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두 번째 줄.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이야. 입안에만 들어가는 비용이야. 입안 및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모두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비용은 말이죠. 입안에서 이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원칙적으로 부담시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질 거야. 왜 틀리는 거냐면 원래 행정계획 수립에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행정청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제안자가 있다면 요청하는 자가 있다면 이런 자들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비용이 들어가겠죠? 잠깐만. 여기 초등학교 설치하자 하면 여기 측량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기초조사 하는 과정이 있어서도 일단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 자, 원칙적으로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사항 보겠습니다. 이게 개정됐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만 별표 칩니다. 자, 동그라미 1번만 별표 쳐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한을 밑줄 그어요. 개발진흥지구라고 쓰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요 말을 써놔야 돼요. 개발진흥지구 앞에 산업유통 집어넣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한을 위하여 충족해야 할 지구의 규모에 동그라미 치고 규모 동그라미 쳤어요. 받아 적습니다.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렇게 써놔야 돼요. 면적은 대상 토지 면적이겠죠. 이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렇게 한번 써놔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잠깐만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갖다가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때는 그때는 이 면적이 너무 넓어버리면 안 돼요. 뭐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갖다가 주민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땡에 걸리는 거예요.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입안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내용 됐어요? 대답 안 하면 하지 마.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등 요건 이렇게 나오지? 용도 지역 등 요건 밑줄 그어요. 밑줄 그어놓고 세 군데라고 써놓습니다. 세 군데에만 이거 지정을 제한이 가능해. 입안해달라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들어오느냐? 이거 오전에 물어보니까 또 다 잊어버렸던데 우리 성장관리방안에서 세종시 때문에 생겼다 해가지고 성장관리방안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 해가지고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은 무슨 용도지? 시가화 용도, 유보용도, 보존용도에서 무슨 용도? 유보용도였죠. 이 유보용도 지역은 세 군데가 나오죠. 유자생계에서 자연녹지적 생산관리 그 다음에 계획관리입니다. 해놓고도 미안하기도 해. 이 세 군데 있잖아. 거기에만 해당 사항이야. 유자생계 거기에만 해당 사항이야. 거기에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 용도지역 등의 요건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세 군데 써놓고 받아 적어요.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 군데야. 그러니까 농림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땡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어디에만 이걸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어디에만 딱 세 군데. 어디?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 세 군데요. 우리 유자생계에서 유보용도에서 세 군데 있었죠. 예, 그게 시험 문제예요. 올해. 자, 그러면 넘어가 보면 양가로 5번에 토지군관리계 입안 절차 이렇게 나오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을 거니까 오늘 지우지 마세요 이거.